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예민하고 까다로운 자녀와 어떻게 잘 소통할까?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서요. 어제 제 아들 녀석한테 조금 늙었습니다. 한 20대 중반인데요. 야, 어떻게 하면 예민하고 까다로운 자녀와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좀 팁을 달라 했더니 왜 소통하려고 하느냐,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까칠한 녀석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고민을 상담 내지는 사연회, 라디오 같은 곳에서 코너를 진행하다 보면요, 제가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학부모님들께 예민하고 까다롭다의 반대는 뭘까요? 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던한 거, 착한 거,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예민하고 까다롭다라는 성격의 반대를 무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러 하나를 정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무딘 거보다는 섬세하게, 저는 사실 예민하고 까다롭다라는 단어를 좀 바꾸는데요, 섬세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으로 바꿔드리죠. 우리가 사실은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작동하고 있죠. 일을 잘한다는 것, 옛날에는 빠릿빠릿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빠릿빠릿하다는 거를 뇌 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 리스판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주는 거를 빠릿빠릿하다고 하죠. 그거를 어떤 다른 좀 부정적인 각도에서 보면 예민하고 까다로운 거지만, 좋은 측면에서 보면 섬세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요즘 저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요즘 또 큰 이슈가 리더십에서 MZ세대와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인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세대 간 갈등보다는 각 개인별 성격 차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가 어떤 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은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큰 특징이 뭐냐면 나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잘 한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옛날엔 다 달라도 이런 모습, 이런 캐릭터가 좋다 그러면 좀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 MZ세대들은 자기의 다양성을 더 잘 표현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를 우리 같은 형들이 볼 때는 예민하고 까다로워, 요즘 세대들은 얘기하지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MZ세대들이 또 만날 새로운 세대들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MZ세대들도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자녀들이 또 중심 세대가 됐을 땐 얘네들 까다로워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꼭 내 아이가 너무 까다롭다, 예민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섬세한 시스템을 가졌구나. 사실은 무딘 게 적응에 있어서도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적응 능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꼭 장점만 되는 거는 아니죠. 중간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중간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내 아이의 좀 까칠함과 그런 부분을, 너무 섬세하고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게 의외로 되게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 더 진화된 나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섬세한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 먼저 부모님께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왜 이렇게 또 이게 버릇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잘 키웠기 때문에 아이가 버릇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무섭게 키우고 소통할 수 없게 하면은 부모 원하는 대답만 할지 모르죠. 그럼 그게 잘 키운 것인가? 그게 내 자녀가 잘 크고 있는 건가? 소통이 좋은 건가?는 아니죠. 얘가 왜 이럴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솔직하게 까칠한 소통을 한다는 게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부모를 믿는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얻는 중요한 심리적 유익이
독립을 한다는 거죠. 자녀가 나한테 좀 까칠하게 많이 대하는 거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스스로 개별적 독립된 객체로 심리적 발전을 하고 있는구나. 그래, 좀 더 나한테 까칠하게 대하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도 속상하시죠? 속상하시는 거는 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가 표현이 좀 거친데요. 네, 그대로 말씀드리면 복수를 해줍니다. 굳이 내가 보라고 안 해도요. 다 사회생활하면. 제 아들은 지금 사회생활 1년 차인데요. 네, 그 위에 선배, 직장 선배를 만났는데 얼마나 제 아들을 못 살게 구는지 제가 같이 걱정해 주면서 그 선배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도 당하고 있구나. 세상에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 아이의 까칠함을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굳이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역할은 인생 다른 선배들한테 맡기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남는 장사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용어를 써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문제 중심 접근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시각을 바꿔서 강점 중심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많은 고민 사연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러면 자녀분의 강점,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잘못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잘못 양육한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주로 훈련한 게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쪽에 접근을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니 사랑하는 자녀한테도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성격과 가까운 어떤 특징일수록 이 사실은 성격의 정의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 사람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오히려 서로 마음만 상할 수 있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점을 없애는 것보다는 강점을 찾아서 강점을 크게 증폭시켜서 그걸로 단점마저 싹 감싸는 게 훨씬 효율적인 접근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자녀의 강점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쓰려고 그러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3일에 한 번, 아니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지, 그런 장점을 보인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것인지를 좀 적어보고 그거를 갖고 주로 소통하고 칭찬하는 게 아이의 자존감, 긍정성 측면에서도 도움되고 소통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아이의 장점 일기 쓰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나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자꾸 부모의 잔소리가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잔소리를 조금 정확한 심리 용어로는 직면적 소통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쏜다는 거죠. 이 소통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돌아가지 않고 직접 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당황스러운 연구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지 마! 의사가 환자한테 직면적 소통을 나름 걱정돼서 세게 하면 더 담배를 피운다는 황당한 연구도 있습니다. 내가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할 때 자녀가 저항을 하면 내가 잘못된 부모인가? 우리 아이가 너무 성격이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군가 직선적으로 권고를 할 때 저항이 생기는 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저항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직선 소통보다
효과적인 게 동기부여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의외로 방법은 엄청 간단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동기부여 소통의 중요한 기술 두 가지는, 하나는 오픈 퀘스천, 열린 질문입니다. 공부해! 커서 뭐 되려고 그래? 네, 닫힌 문장이죠.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공부했니, 아들? 네, 이거 열린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yes, no로 떨어지게 질문하는 거는 이것도 닫힌 질문이죠. 그러면 오히려 더 저항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때? 요즘 무슨 과목이 재밌어? 요즘 부모님도 쉽지 않은 질문이야겠지만, 요즘 게임은 잘 되어,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이런 식의 상대방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열린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막상 부모님들 내가 자녀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번 녹취해 보세요. 대부분 99% 우리가 닫힌 소통을 하고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연구를 해보면 열린 질문 자체가 상대방이 나를 되게 배려한다는 느낌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정확한 조언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요. 직선적 소통만 하다 보면 저항감 때문에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하죠.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굿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후배들이 습득한 기술이죠. 네, 선배님. 네, 이거는 가장 빨리 선배나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끊을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보가 없어지면 잘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열린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되다 보면 내가 요즘 공부에 좀 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좀 운동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좀 스트레스 관리도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를 반영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데요. 열린 질문이랑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열린 질문을 했을 때 솔직한, 저쪽에서 답이 나왔을 때 그 답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살짝 얹혀서 하면 이식 반응이 들라듯이 저항감이 들라는 걸로 되어 있죠. 자녀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동기부여 소통으로 소통을 하고 나면 자녀의 행동이 변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의 조언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요, 본인이 결정해서 바뀌었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점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이 어려운 소통을 해서 아이가 바뀌었는데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변화하면 되지. 내가 스스로 변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감도 적고 훨씬 동기부여가 돼서 변화도 오래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열린 질문, 그리고 잘 경청해 주다가 거기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섞는 거. 쉬운데 다들 뭐라 그러시냐면 몸에 사리가 생기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정답이 보이는데 곧장 얘기하지 못하고 열린 질문부터 이렇게 때로는 일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 해? 하면 10초면 끝날 얘기를 일주일에 열린 질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필요하죠. 한 3일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에 자녀들이 당황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신뢰를 얻으시려면요, 최소 한 달 꾸준히 열린 질문과 경청에 내 이야기를 반영하는 이런 소통을 하시다 보면요, 나도 익숙해지시고 내 자녀와의 소통도 좋아지고 자녀의 정보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내 자녀가 솔직한 거지 까칠한 건 아니었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몸에 사리가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네, 오늘도 자녀를 만나면 저도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였습니다.